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좀 다시 보겠습니다.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원과 직선이 이렇게 만날 때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아예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위치라는 건 뭐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안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요. 아니면 아예 두 점에서 만나요. 이걸 위치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되게 어리둥절한 거야. 뭐지? 이거 위치가 아닌데? 위치는 이제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좀 뭐 1사분면, 2사분면 이런 그런 거잖아. 그렇지. 내가 볼 땐 이게 왜 위치란 이름이 붙었는지 아직도 되게 궁금해. 내가 선생님인데도 좀 다른 이름을 뭐 상태? 차라리 그렇게 하면은 조금 밸런스가 맞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뭐 아무튼 이미 정해진 이름이니 잘못됐다 하더라도 또는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하더라도 쉽게 바꾸긴 어려워요. 너 우리 이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거 알지? 네. 그런 거랑 비슷해. 뭔가 좀 이상해도 일단 한 번 정하면 쭉 가야 돼. 김치국 이런 이름들 있잖아. 되게 좋은 이름인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여기 안 만나기 때문에 안 만날 때는 자, 우리가 이런 척도를 씁니다. 점과 직선의 거리 요 개념이랑요. 그 다음 요거는 뭐예요? 반지름 이렇게 세 가지를 써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점직선의 거리 또는 반지름. 이 두 단어를 써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점직선의 거리 D라고 하고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지금 같은 상황을 D와 R로 설명하자면 D가 더 커요. 요거는 D가 R이야. 요건 D보다 R이 좀 작아. R은 요건데 R이 커. 맞아. R은 이건데 D는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확실히 짧아. 그래서 요 계산을 해주면은 사람들이 딱 보고 한 점에서 만나는구나,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쉽사리 알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란 바로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원과 원의 위치란 말도 있어요. 들어봤니? 원과 요걸 직선, 그러니까 원이랑 직선의 이제 위치 관계라고 부르듯이 원과 원의 위치 관계란 말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확실히 원 두 개가 서로 어떤 모양을 이루느냐죠.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원과 원이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더 가까워지다 보면은 그 둘이 서로 만날 수도 있는 것 같고, 너무 가까워지면은 한 원이 다른 원 속으로 쏙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걸. 완전 쏙 들어갔어. 저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앞으로 좀 당긴 다음에 한 분 더 모시죠. 완전 쏙 들어간 거. 자, 저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동심원이라고 불러요. 예. 저것을 뭐라고 부른다? 동심원이라 불러요. 그래서 원의 중심간의 거리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의 중심 간의 거리. 역시나 그 다른 용어도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이제 얘를 D라는 글자와 R이라는 글자를 이용해서 이 상황을 한번 좀 말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다른 문자와 뭐 또 말을 또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걸로 한번 설명해보자. 그런 말이죠. 그리고 반지름은 두 개가 있으므로 반지름은 두 개, 반지름은 두 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반지름이 하나, 두 개 있는 거고요. 여기도 반지름이 하나,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 두 개를 하나는 R1, 하나는 R2라고 많이 불러요. 자, 그리고 원과 직선의 중심 거리는 D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R1, R2 더한 게 커요? D가 커요? D가 큽니다. 그 다음에 네, 지금은 누가 더 클까요? 똑같죠? 그렇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아이 애매함. 요번에는 약간 교차 지점 같은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쓰냐면 뺀 거. 큰 것에서 작은 반지름을 뺀 거보단 거리가 좀 더 커요. 그러니까 얘 길이와 이 길이를 뺀 값보다는 저 파란색 길이가 더 크겠지. 그리고 두 개를 더한 것보다는 D가 더 작겠지 뭐.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요런 느낌이라고 좀 보면 딱 맞을 것 같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드디어 이제 아까 사실은 빼기가 등장했잖아. 이제 제가 계속 맹활약한다? 짜잔, 이제 얘의 무대야. 서로 뺀 게 D와 같습니다. 느낌을 보여주자면 처음에는 더하기가 계속 활약을 하다가 갑자기 빼기와 더하기가 살짝 교차하다가 어디로 갔어요? 빼기 쪽으로 이제 완전 자리를 옮긴 거죠. 그러다가 이때 가면은 서로 뺀 것이 무엇이 된다? 0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여기 이제 원과 원의 위치 관계라고 부른답니다. 쌤이 또 자랑해야지. 아직 좀 완벽한 기능은 아니지만, 자, 그 예쁜 글씨로. 아유,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 안에 굵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과 원의 위치 관계이다라고 말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원과 원의 위치, 그리고 계산은 무엇으로 하는지. 수학은 개념은 있어도 계산도 같이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걸 하고 싶어서 또 이 학문을 또 하는 거고, 개념은 쉽다면 계산은 이와 같은 걸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책에는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어차피 요것은 곡선이고 또 이쪽 것은 직선이고 또 곡선도 딱 2차잖아요. x제곱, y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네는 잘한 판별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서로 연립해서 2차 방정식 만들어서 안 만나면 판별식은 0보다 작다, 해가 없다. 한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0이 해가 하나다. 두 점에서 만나면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느냐? 네. 자, 그런데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 게 아니라, 그치. 풀이집 보면 저거 잘 안 써요. 나도 역시 잘 안 쓰고 있고요. 이렇게 교과서 분위기들을 보면 이렇게 권장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있긴 있다는 거는, 네,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겠음. 자, 느낌 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또 원과 원의 위치 관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좀 잡겠습니다. 그러니 계속 문제 풀리키는 거야. 야, 해봐라, 이거 해봐. 여기 보면 이제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나오지? 네. 그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유행 개념이야. 교과서 자체도 그렇게 쓰여져 있고, 실제로 문제풀이도 그렇게 많이 하시고, 또 여기저기 쓰임새가 참 많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바이블 포인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D와 R로 이용해서 표현해도 괜찮은 거야. 요런 얘기야.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D와 R만 구하면 되니까 네. 되게 할만할 겁니다. 저 지금 아직도 개념 수업이에요. 자, 그러는 중에 이제 원과 원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거예요. 원과 원이 만난다? 그럼 뭐 교점이 생기겠죠, 그죠? 특히나 두 점에서 만나는 거에 조금 더 신경 쓸 텐데요. 만나는 점이 두 개 생기잖아. 분명 저기 이름 교점 맞아요. 그럼 만나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거든요. 그렇지, 직선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저 직선의 이름을 공통현이라고 부른답니다. 요 직선의 이름은 뭐라고? 공통현. 사실은 저게 공통현은 아니에요. 공통현은 실제로 요 사람이야, 요 사람. 빨간 사람. 근데 이 파란 직선은 공통현을 품고 있는 상황이거든. 공통현이 파란 직선 속에 들어있어. 그래서 그냥 줄여서 공통현
방정식이라고 불러. 저 말줄임표 속엔 아마도 공통현을 품고 있는 방정식 뭐 이러고 싶겠지. 이게 너무 길어져서 저렇게 줄여 부른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세상에 존재할 거고요. 원의 방정식이 원이 두 개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이 존재할 거고요. 그래서 메모에서 이렇게 합시다. 이제 그 연립 방정식을 풀면 교점이 나오잖아. 요 단순한 생각을 조금 확장해 보려고. 예를 들어 이렇게 개수가 플러스 하면 EX 돼서 4 나오면 교점을 우리가 정확히 찾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이런 행동만 해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나는 좀 그래요. 이런 행동만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내가 뭘 모른단 말입니까? 자꾸 있잖아. 정형화되고 기계적 풀이에서 벗어나 봐야 돼요. 그래야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쌤 생각에는 뭔가 교육받은 거에서 좀 벗어나서 생각하는 게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요새는 교육받은 걸 잘한다가 아니라 조금 옆길로 가야 돼. 그러면 이제 교육받은 사람은 모르는 되게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교육받는다는 건 좋은 길을 가는 거지, 그지? 선배들이 다 개척해 놓은. 근데 우리도 뭔가 할 게 있어야 되잖아. 자, 근데 가만히 보면요, 또 의미도 있어, 그런 게.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내가 이거를 x가 개수가 맞으니까 빼야지 자꾸 이러지 말고 그냥 더해버릴게. 그럼 2x 3y는 5가 나오잖아.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뭘 한 걸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뭘 구한 거지? 의미 없는 걸 구한 것 같아? 아니 2x 더하기 3y가 존재하는 거잖아. 뭔가 존재한다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왜 저거 의미는 뭘까? 혹시 연립은 교점을 구하는 건데 걔와 관련이 있나? 뭐 이런 의심들이 되게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이 그 사람을 발전시켜 주는 거거든. 책이 없잖아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쌤이 한번 잠깐 해볼게요. 자, x 더하기 y는 1과 x 더하기 2y는 4를 갖다가 서로 뭐 빼서 x 없애고 y는 3이다. y가 3이면 x는 마이너스 2다라고 해봤어. 이 근을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3과 마이너스 1을 아유 거꾸로 했다. 3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 5 나와요? 네. 이게 뭐지? 내가 뭘 한 거지 지금? 자, 보통은 이렇게 근을 구하죠. 그지? 그리고 얘는 뭐 책에서는 뭐 해라 마라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냥 해봤어. 내 맘대로. x는 없어진 적이 없고 y도 사라지지 않았어. 근데 걔가 지금 얘를 지나지 않냐? 그지? 헐, 뭐지? 얘가 여기를 지나네? 그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직선 있잖아. 네.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 것 같아, 얘가. 이렇게. 예, 그 책에 진짜 그렇게 나와 있잖아. 내가 뭘 해도 다 돼요. 여기에다가 2를 곱해서 서로 더한다 해볼까요? 2x, 4y, 8 이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에다가 달라진 건 없어요. 2를 곱한 거예요. 그리고 더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막 하는 거야 그냥. 예상하지 못해. 근데 y에 3을 넣고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겠습니다. 9가 나오나요? 네. 그럼 얘도 이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이 되는 거 아니야? 막 해도 되나 본데? 그래서 이제 책에 나온 게, 뭐, 여기를 예로 들자면, x 더하기 y 빼기 1과 2x 4y 빼기 8에다가 뭐라도 곱해서 서로 더해잖아.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해. 물론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건 오늘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이것도 뭔가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네. 뭘 곱하게 되면, 그죠? 요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자, 즉, 어떻게든 두 방정식을 서로 엮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나오는 식은 어디를 지나는 식이다? 교점을 지나는 식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조금 예상해 본다. 사실은 이제 맞고요.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하나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저거 넘기자. 근데 내가 이 두 원의 교점 여부는 알지 못하고 내가 막 쓰는 거라, 네. 조금 어긋날 수도 있다는 거. 일단 모양만 지금 좀 갖출게요. 반지름 너무 크게 해도 안 되는 거잖아. 4y 마이너스 4, 16,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10 플러스 15 정도 하자. 네. 모르겠어. 대충 만날 것 같긴 해서. 아무튼, 만난다 치면, 내 말은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을 서로 연립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빼면 이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x 빼기 3y 빼기 20 같은 게 나올 텐데 직선이 나왔잖아요. 이 직선은 처음 식과 두 번째 식의 교점과 뭐 된 식이다? 관계 있는 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느냐? 네, 교점과 관계 있는 식이에요. 즉 교점을 지나가는 식이라는 얘기거든. 교점이 두 개인데 여기를 지나가면 어떻게 돼? 공통현의 방정식이랍니다.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과 원을 서로 뭐한다? 빼면 나온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이러저러한 원리로 해서 원의 방정식 하나와 두 번째 원의 방정식 하나, 즉 원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뭐 하자? 빼면 0이 되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느냐? 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공식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안 보이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원과 원을 뺐네요. 기억에서 니은을 빼자라는 말은 그것 때문에 나온 거랍니다. 근데 갑자기 만나면 다들 어리둥절해요. 이게 뭘까? 이제 그때부터 연구 들어가야 되는 거지. 연구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이런 결론을 대강은 좀 얻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얘기해봤어요. 여기 이제 쌤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이랍니다. 네. 쌤은 이유도 없이 결과부터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요. 네? 그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어리둥절해지거든.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이유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특히나 좀 실험을 좋아하는 편이랍니다. 증명보다는. 이거 증명 아니에요. 증명은 이렇게 안 해요. 방금 보여준 건 증명이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진짜로 하고 한두 개 샘플로 그냥 느껴본 거야. 네. 자, 그러면 끝나느냐? 아니죠. 네, 두 원의 공통 부분을 지나는 사람은 직선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네, 뭐가 또 있나요? 그럼요. 자, 두 원의 공통된 부분을 지나가는 또 다른 원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못 그렸다. 어떤 원이든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색깔만 바꿔가지고 아무렇게나 그린 다음에 그냥 갖다 이렇게 끼워 맞추면 됩니다. 너무 작지만 않으면 약간 이렇게 되는 원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네. 뭐 다른 원 크기를 아무렇게나 우리가 정해서 아까랑 좀 다르게 색깔 바꿔서 이렇게 가져가면 이 두 까만 점 두 개를 지나는 것처럼 보이나요? 네, 그럼 계속 새로운 원들이 만들어집니다. 원이 커지면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답니다. 그야 알겠느냐? 네. 이거 찾아야 되는데 이제 어떡하지? 아까 원의 방정식 하나를 괄호 안에 가둬놓은 적 있지, 그지? 두 번째 원의 방정식 괄호 안에 가둬놓은 적이 있어. 이때 지금 원이 하나, 둘, 셋처럼 되게 많이 나오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K라 그럽니다. 아까는 저 K 자리가 빼기 1이었어요. 한번 비교해서 보여줄게요. 저 K 자리가 빼기 1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다?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었고요.
이 위에서는 K를 넣고 K에 마이너스 1 이거 안 넣습니다. 네. K 마이너스 1은 안 넣는 대신에 그렇게 되면 교점을 지나는 뭐가 된다? 원이 나오는 걸로. 왜? x제곱 y제곱이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여기가 빼기 1만 아니라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느냐? 네. 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뭐 좀 리얼하게 뭐 보여달라 그러면은 아까 이거 가져와서 조금 각색을 좀 해볼까요? 이 밑에다 두고 요 자리를 그냥 뭐로 바꿔라? K로 이렇게 해주면 수많은 원을 K 값에 따라 생산해 낼 수 있게 된다 라는 이야기로 좀 봐주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았나요? 네. 땡큐. 네, 그 얘기가 여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빼기를 하면 직선이 나오고 더하기 K를 하면 또 다른 원이 하나 더 생산되는데 K야 마이너스 1은 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얘가 울고 먹을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뒤에 문제로 있는데 쌤은 그 개념으로 좀 끌어올릴게요. 아, 많죠 여기. 이게 주제가 재밌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원은 끝도 없어. 이 조그만 원에서부터 정말 만들어내는 게 끝이 없어. 자, 먼저 이제 이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게 뭐냐면 이 현의 길이를 구해라. 이 문제로 좀 문제가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절차부터 얘기할게요. 공통현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십시오. 공통현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 주십시오. 현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알아내 주십시오. 이건 거의 알려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점과 직선의 거리, 아이쿠야, 거리 공식을 알려주세요. 요거를 이 직선 방정식 나올 거 아니야. 요 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요 초록색 거리를 꼭 알아주세요. 아, 초록색이 좀 아니다. 이것도 아닌데. 이걸로 하자. 변해라. 점직선 거리 공식을 알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왔어요? 여기 이 부분 보여요? 피타고라스 공식을 쓸 수 있는 삼각형이 두둥 등장하잖아요. 반지름 알았고, 점직선 거리 공식 알았고, 그런 공통현의 길이의 반쪽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알겠느냐? 네. 네, 그렇게 해서 피타고라스 공식을 쓰면요, 공통현의 길이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된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휴, 됐네요. 너무 힘들진 않았나요? 네, 사실 수학이 어려운 이유 저런 절차를 외워야 돼서 마치 무슨 춤을 배우고 댄스를 배우고 막 태권도 동작을 배우는 것 같아. 절차를 외워야 돼. 이런 것들은 좀 공식을 다 알아도 쉬운 일은 아니죠. 별도의 연습이 더 필요한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자,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 그 다음 반지름을 구해, 그리고 점직선 거리 공식을 구해, 피타고라스 공식을 적용해. 그러면 답이 나올 거야. 근데 피타고라스 공식 적용하면 요거밖에 안 나와요. 곱하기 2 해서 네. 진짜 현의 길이를 찾을 수 있도록 마지막 세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어디 문제냐? 여기 엄청 많아. 막 엄청 많다면서 못 찾고 있어. 이건 아직 아니고요. 현의 길이 구하라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했던 이대로만 해주면 아주 잘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네. 이거 한번 넣어보고요. 이제 다른 거 하나 얘기할게요. 하나 더. 이제 물론 이제 교재마다 선생님마다 이것이 곧 문제를 풀만한 개념이다 라고 말하는 게 조금 달라요. 왜냐면 개념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한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어디까지를 개념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오직 그 사람의 네. 독특한 어떤 개성이야. 그래서 오늘 쌤은 책에 있는 거를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만 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책에는, 교재에 이런 말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 한다. 이렇게요.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원 하나가 있는데 원이 또 하나 더 있고 누군가의 둘레를 몇 등분? 2등분한다. 자, 원의 둘레가 2등분 된다는 것은요. 이렇게 콕콕 집어서 여기 반지름 지나게 해가지고요. 어디다? 이쪽으로 요 정도 되는 게 이제 2등분 된 상태랄까? 이게 절반이죠. 전체 둘레. 지금 내가 색깔 칠한 게. 나머지 절반은 이렇게 되는 거죠. 머리를 한쪽만 잘라. G드래곤? 이렇게 되려면요. 원이 어떤 형식으로 저기에 꽂혀야 될까요? 자, 반만. 상상이 가? 그래서 일부러 뜸들이는 거야. 상상이 가? 조금요.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말을 읽고 이런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문제 안 풀리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못 알아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쌤이 그림을 자꾸 그리라고 권유하는 이유는 정말 그 사람 말을 듣고 알아들었는지를 스스로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뭐 A 적어야 되고 P 적어야 되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느낌 있잖아. 거기 나와야 돼요. 느낌이 오면 그 다음부터 그냥 자 계속 질주입니다. 발견이 필요해져요. 이제 나는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은데 뭘 눈치를 채야 되는 거지? 뭘 알아내야 어떤 아하가 나한테 필요해? 이러면 그렇겠구나 이런 거 있잖아.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히 공통현이 있을 거야. 그지? 공통현 있을 건데 걔가 원의 중심을 지나 갈 거야.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공통현을 내가 구해가지고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가니까 점을 지나니까 대입할 수 있을 거야. 뭔가 나올 것 같아. 요 눈치예요. 요거면 이 문제는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합시다. 먼저 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공통현을 구해서 중심점에 눈독을 들인 후에 뭘 해라? 대입해버려라. 점을 시계 대입해버려라. 이 말씀인 거죠. 자,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글로 적으니까 뭔가 역동성이 조금 약해서요. 한참 들여다봐야 되고 생각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해가지고 자, 영상 보면은 이제 조금 느낌 알 수 있을 거고요. 이 느낌 몇 번만 받으면 그 다음엔 안 봐도 돼. 영화 같은 거 한두 번 봐가지고 깊은 인상 받으면 기억 계속 나잖아. 네. 그럼 됐지 뭐. 나이가 들어도 맞다 그때 그 영화 재밌었어 막 이렇게 기억나면 그런 것처럼 그때 그 개념 무슨 건지 알 것 같아. 기억나 떠올라 막 이러면 제일 편하죠. 쌤 중학교 때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 학교 가서 딱 이렇게 칠판을 쳐다보면 칠판이 막 이렇게 점점 다가온 것 같아. 막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이제 집에 가서 딱 눈을 감으면 생각이 다 나는 거야. 그 사실은 시험 공부를 안 했어. 되게 너무 장난해. 그게 그냥 이렇게 시험 때 뭐였더라고 눈을 딱 감으면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주는 게 막 생각이 나.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금은 안 돼. 딱 그 중학교 때 그 잠깐 됐는데 나이 드니까 안 되더라고. 머리가 나빠졌어. 그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맨날 게임하고 가가지고 시험 볼 때 이렇게 눈 감고.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운이 좋은 거지. 확실히 노력을 쫓아갈 수는 없어요.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공부 시간이 별로 안 되는 거야. 수업을 했는데 기억이 나. 그러니까 복습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지. 근데 고등학교 가서 오히려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게 안 되더라고.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학습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 내 기억으로도. 근데 고등학교 때니까 이제 공부량이 많아지니까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계속 기억이 막 소실돼. 없어져. 그래서 요새 이제 간섭이라는 현상이 있다는 걸 딱 읽으면서
아, 그 경험인가? 이제 막 싶은 거야. 너무 많이 해도 오히려 비효율이 없어요. 잊어버리니까 또 하고, 잊어버리니까 또 하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아무튼 좋은 기억이 있을 때 되게 감사해야 되고요, 하늘에. 아, 진짜 아직까지는 괜찮구나, 내가. 근데 나이가 들면은 근데 실망하지 말고요. 그런 게 또 혹시 안 되더라도 근데 또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제 인생의 제 2막을 또 준비해야 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예, 일단은 지금 어때? 기억 잘 납니까? 문제 보면? 조금. 그래도 뭐 많이 잊어먹지 않는 편인데 너는 되게 양호한 편이거든.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아, 좋아요. 이럴 때 많이 해놓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느낌 잡았습니까? 네. 네, 좋아요. 이제는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뭐 이렇게 첫 번째 수업이 있었으니까 오늘은 두 번째 수업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들을 되돌아 보면서 쭉 한번 진행을 좀 해볼 거고요. 요것만 좀 해설을 다시 할게요. 요 원위의 점 AB에 대해서 AB 있고 3, 4 있다 최대를 구하여라 그랬는데요. 자, 특정 원 위에 점이 있답니다. A, B라는 점이 있는데 거기 이게 갑자기 A3 제곱에 B4 제곱에 루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요것의 값은이라고 얘기를 좀 했는데요. 아, 그게 무슨 뜻일까? 이게 갑자기 왜 나오지? 이 점이 얼마나 많아, 그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정말 주체를 못할 것 같아. 근데 A, B를 다 여기다 넣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게 무슨 뜻이지? 뭐죠? 요런 이제 궁금함들이, 물음표가 띄용띄용 드는 게 되게 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아, 뭔지 알겠다 하고 무릎을 탁 치는 거죠. 네, 그게 A, B와 3, 4의 거리 같아요. 3, 4는 고정된 점이고 A, B는 움직이는 점이랍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긴 하지. 그런데요, 예, 3, 4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3, 4와 A, B의 거리는 이런 거죠, 이런 게 거리거든. 자, 이런 거리 중에 어떤 거리가 가장 멀리 나올 것 같아? 반대편? 뭐 P라 그럴까? P 저런 거? 제일 가까운 점은 Q. 이게 바로 지름을 지날 때, 그러니까 지름의 일부분일 때가 가장 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사실은 정말 거리를 하나씩 다 계산할 마음은 아예 없고요. 여기 중점 보이죠? 여기와 여기의 거리를 먼저 구해요. 그래서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거리가 나오리라 생각하고 반지름을 빼면 여기 최소 거리가 되리라 생각하는 마음을 이렇게 여기서 반영을 하는 것이랍니다. 네. 자, 느낌 왔나요? 네, 좋습니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풀이를 진행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의 중심이 0,0이라고 책에 나와 있으므로 뭐 0,0과 3,4의 거리는 빤히 5인 걸 알잖아. 또 반지름이 1이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죠? 네, 반지름 1이라서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느냐? 네. 됐습니다. 바로 이 정도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이제 접선의 방정식에 관련된 공식만 좀 배우면 될 것 같네요. 이게 미분을 이용하면 이제 공식을 증명하기가 무척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고생을 좀 해야 돼요. 이제는 특별히 뭐 공통현 이런 직선의 방정식 말고요. 접선만 오늘 신경 쓸 겁니다. 접선만 구해요. 내가 또 수업을 두 번째 하는데 교과서에 있는 것만 말하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자, 쌤은 이제 그 기울기를 누가 알려주셨을 때 문제를 잘 푸는 방법, 기울기는 안 알려주고
지나는 점을 쌤이 PQ라고 할게요. 이따가 문자가 좀 헷갈려. 지나는 점, 원 위의 점을 알려주실 때 문제를 잘 푸는 방법과 원 밖의 점, PQ가 원 밖의 점이라서 이런 원 밖의 점을 알려주셨을 때 문제를 푸는 방법과요. 원 밖의 점인데 오늘 저거에 있는 관심이 원 밖의 점 PQ에서 원의 접선 두 개를 그리면 접점 생기죠, 그죠?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요것이 오늘 타겟인 그런 공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접점, 파란 점 두 개, PQ라고 할까요? 또 PQ야. 할 말이 없다. 일단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네, 기울기 아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 해서 원 중심으로 되어 있을 때를 기준으로 다 설명을 할 거고요. 조금 있다가 쟤네가 달라졌을 때도 한번 설명을 해볼 거야. 달라진다란 중심이 a, b로 바뀌는 것을 말한답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느냐? 네. 이럴 때는요, 이제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더하기 빼기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왜요? 물어보면 묻지 마세요. 지금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말하겠지만 증명하는 방법은 어렵진 않아요. y는 ax 플러스 b다 생각하고 원의 중심 0,0이고 반지름 r이잖아? 그럼 점직선 거리 공식 좀 해가지고 ab를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돼요. 그것도 모자라면 다른 거 조금 더 도입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합니다. 그러면 다 나와요. 항상 뭐 힌트로 쓸만한 아는 건 많죠. 다만 이제 내가 아는 것 중에 뭘 써서 증명해야 될까? 그게 고민이지 뭐.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원의 방정식이 이제 x제곱, y제곱, r제곱일 때는요, 원 위에 점이 a, p, q 주어지면 px 플러스 qy는 r의 제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느냐? 네. 원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는 이런 공식이 없어요. 그때는 공식이 아닌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원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는 절차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PQ를 지나는 직선을 찾습니다. PQ가 뭔지도 이렇게 아직 안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이제 1,2 같은 걸로 PQ는 꼭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PQ를 꼭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직방이라고 부를게요. 네, 직방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2였으면 y는 m, x-1 플러스 2처럼 될 겁니다.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실제로 미지수는 m 같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 미지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한번 예를 들어본 거고요. 네. 자, 혹시 1,2를 지난다면 이런 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직선 거리 공식으로 문제를 끝내요. m을 찾기 위해서 이 점과 거리가 얼마? 이 점과 거리가 얼마? 반지름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점과 직선의 거리가 곧 반지름일 텐데 라는 마음을 표현하면 식이 다 풀려요. 직선은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직선은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mx-y 빼기 m 플러스 2는 0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선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특정 점이란 요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럼 너 거리 구할 수 있겠니? 네, 그게 반지름인데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되게 쉽고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였습니다. 알겠니?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계산을 좀 해주면, 정리하는 계산을 해주면은 어떤 형태건 꼭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꼭 요것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같은 내 일부러 칸을 많이 쓴 게 얘일 때도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일 때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꼭 원의 중심이 0,0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나 첫 번째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사실 세 번째나 네 번째는 요런 거에 구애를 좀 받질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일단은 그래도, 자, 요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따라와 주세요. 세 번째도 절차입니다. 먼저, 그, 원의 방정식 있죠? 원의 방정식에, 원의 방정식의 모양을요, 조금 변형합니다. 원방을. 약간 모양을 변형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XX 그리고 YY라고 해주세요. 반지름은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말하는 거, 요거. 요거를 이렇게 변형해 준 다음에 X자리에다가 P를 Y자리에다가 Q를 대입해 주세요. X자리에 P를 Y자리에 I'm sorry. Q를 대입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겠답니다. 알겠느냐? 네. X자리에 P를 Y자리에 Q를 대입을 합니다. 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은데? 이거 구하는 거 아니야? 그지? 원래 그럴 때 쓰던 거잖아. 근데 그땐 PQ가 원 위에 있었어야 하죠? 근데 지금은 PQ가 어디 있어요? 원 밖에 있어서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이 아니에요. 쌤은 저걸 구하기 위해 한 게 아니고요. 우연치 않게도 PQ가 밖에 있잖아요. 원 밖에. 그러면 이 행동은 얘를 구하게 됩니다. 접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게 돼요. 오, 신기하죠? 네. 뭐야, 이게 뭐지? 막 나도 되게 증명을 한참 했는데 이게 나오는 거야. 띠용. 헐. 아, 알았으면 내 진작 썼을걸. 근데 이게, 예, 되게 희한해요. 되게 미묘하게 차이가 좀 나는데, 자, 요때는 PQ가 원 위에 있고요. 요때는 PQ가 원 위에 있지 않고 원 밖에 있습니다. 예, 그것만 조심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런 절차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아, 이건 얘네들은 절차를 외워야 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얘네들은 그냥 공식 덩어리야. 자, 근데 이제 얘 때는 공식을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식은 조금 이제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조건을 잘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공식 변해요.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중심이 A, B잖아요? 그럼 일단 얘는 0,0에서만 통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중심을 0,0으로 평행이동을 해요. 0,0으로. 그래서 X제곱, Y제곱, R제곱이 되게 만들고 여기에서 공식을 생산을 해요. 접선의 방정식을 생산하고 다시 평행이동을 합니다. 0,0만큼 평행이동 했잖아요. 즉 네네. A를 빼고 B를 뺀 만큼 평행이동을 했어요. 그걸 다시 A를 더하고 B를, 그러니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오직 얘만 통하기 때문에 공식이, 얘를 구하라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얘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공식을 구하고 다시 평행이동을 해주는 방법을 좀, 이 절차를 꼭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기억해 주십시오. 요거 나중에 잊어버리면 한 번 더 알려줄게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그런 어떤 행동의 원칙이 좀 긴 얘기로 나와 있는 거죠. 자, 원 위의 점도 마찬가지로 요거였을 경우에는요, 원 위의 점을 x 빼기 이용하기 위해 x 빼기 a 두 번에 y 빼기 b 두 번의 아래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x자리, 이 y자리에다 무엇을 대입하냐 하면 아까처럼 이제 원 위의 점 PQ를 여기다 하나 대입하고 또 여기다 하나 대입해줘. 나머지는 남겨주세요. 네.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둔답니다. 자, 담장에서 쌤이 숫자에다가 대입하는 거 보여줄게요. 원이 있고요. 원 위에 3,4가 있고요. 원의 중심은 1, 2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주시죠. 그럼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말의 제곱, 이게 얼마죠? 2의 제곱, 2의 제곱, 4, 4, 8, 루트 8, 2루트 2. 그냥 8이겠네요. 제곱이니까. 아닌가? 아, 8이죠, 그냥. 요건데요. 요거를 그러니까
띠로링 표. 그냥 쓰는 게 낫나? 아이고. 여기다가 점 있죠? 3,4. 요걸 여기다 한번 집어넣고 여기다 한번 집어넣으라는 그런 의도예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계산해서 2x-1, 2y-2가 8이 되니까 뭐 이렇게 다 이제 2로 삭 나눠서 4라고 하고요. 이렇게 x 플러스 y는 7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느냐? 네. 요게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죠. 즉, 원점이 아닐 때에도 일단 어느 정도 행동하는 방식은 굉장히 좀 공통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고 넘어가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알겠느냐?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까지, 즉 이게 원의 끝이거든. 맞다. 한번 전부 다 총정리를 살짝 해봤는데, 자 이제 디테일한 어떤 기술들이 더 필요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를 좀 개별적으로 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네. 예.